화제의 감독이죠.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CGV나 롯데 시네마 이 메가박스 이른바 그 멀티플렉스 빅3가 이 영화 옥자를 좀 상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. 네, 그 미국의 그 동영상 그 스트리밍 업체인 그 넷플릭스가 옥자를 29일 그 극장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동시 개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네. 이 넷플릭스는 영화 옥자의 그 제작비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되죠. 이 전액을 이제 그 투자한 업체이기도 한데 이 멀티플렉스 쪽에서는 영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넷플릭스의 그 약탈적인 개봉 전략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넷플릭스는 무슨 말이냐? 멀티플렉스가 그 자신들의 그 영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객들의 그 선택권을 좀 빼앗고 있다.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영화 옥자를 둘러싼 상영 논란.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논란이 어제와 오늘 논란이 아닌데요. 꽤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그렇죠. 진행되고 있는 논란인데요. 자, 포인트가 뭘까요? 자, 멀티플렉스는 왜 이리 결사적일까? 이런 점인데요. 기존의 그 영화 유통 질서가 그 뿌리부터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죠. 지금까지 그 신작 영화는 일단 그 영화관에서 그 개봉을 했고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매체, 즉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. 그렇죠. DVD랄까, 네. 케이블 TV랄까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른바 그 홀드백 기간이라고 하죠. 네, 그 다른 플랫폼 혹은 그 다른 매체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할 그 극장에서의 그 최소 상영 기간인데. 우리나라는 이 표준 계약서를 보면 그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보통 그 3주 정도의 이 홀드백 기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화 옥자를 이 넷플릭스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그 동시에 개봉하게 되면은 극장이 갖고 있었던 이른바 개봉권이 앞으로 더 이상은 그 유지될 수 없다.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.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되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? 네. 그 영화 옥자는 올해 그 칸 국제영화제 그 경쟁 부분에 그 초청을 받았었죠. 그러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에서 그 개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, 영국 이 세 나라에서는 그 극장과 이제 넷플릭스가 그 동시에 개봉을 하지만 그러나 그 190여 개국에서는 이 넷플릭스 즉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만 개봉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극장협회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하는 이 칸 영화제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. 이러면서 상당히 좀 세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그 상영이 되다가 그 중단되는 이런 그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칸 영화제 사무국 이번에는 그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는 경쟁 부문에 초청하지 않겠다.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. 자, 또 쟁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자, 멀티플렉스가 이번 사태를 놓고 영화 생태계 교란 운운 이런 명분을 제시해도 되는가? 제시할 수 있을까?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. 이 멀티플렉스 쪽에서 그 개봉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그 영화 유통 질서가 무너지면은 영화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. 영화 투자나 제작은 물론이고 그 배급과 상영권까지 결국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이른바 그 외국의 그 거대 자본 손에 넘어갈 수 있다. 이제 이런 우려이기도 하죠. 그런데 그동안 그 멀티플렉스가 보여왔던 행태는 과연 무엇이냐? 이제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빅3 그 멀티플렉스가 영화 유통의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그 독과점 구조인데 이 자신들이 그 제작 보급하는 영화랄까 아니면 그 잘 팔릴 그 대중적인 영화는 뭐 집중적으로 스크린에 거는 이른바 그 스크린 몰아주기 행태가 그동안 누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왔었죠. 이 그런 멀티플렉스 쪽이 이 넷플릭스의 그 공세에 대해서 영화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극장을 살리는 게 영화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. 이런 이제 반론도 있죠. 기본 관점은 관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과연 이제 그 누굴 위한 다툼이냐. 그러니까요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. 예.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영화를 꼭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느냐. 뭐 이제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큰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고. 이 봉준호 감독이 오늘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번 논란의 그 핵심들을 좀 잘 짚은 것 같습니다.
먼저 이제 영화인들과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좀 사과를 했습니다. 다 자신의 그 영화적 욕심 때문에 좀 벌어진 논란 같다. 이 옥자가 업계에 그 새로운 룰과 규칙을 세우는데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희망을 좀 피력을 했고요. 네, 옥자는 멀티플렉스는 아니지만 대한극장이나 서울극장 등에서 상영된다. 전국의 정겨운 극장들을 찾아가 볼 기회라면서 그 상황 자체가 만족스럽다. 작지만 길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. 말 그대로 그 멀티플렉스 쪽에서 그 영화 생태계 운원하는 데 대해서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린 게 아니냐.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. 4061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이 극장 메이저 3사 뭐 자기네들이 파기한 국내 생태계는 생각 못하나 보죠.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을 지금 문자로 주셨습니다. 그렇죠. 뭐 홍보 영상만 보는데 옥자 귀엽던데요. 어떤 영화입니까? 네, 이거 잘못하면 그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는데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. 네. 거대 동물 옥자와 강원도 산골소녀 미자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영화인데 네. 이게 미국에서 벌어집니다. 원로 배우 그 변희봉 씨도 그 나온다고 하죠. 네. 모든 것이 그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즉 물음표를 담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. 이 평단의 평은 엇갈립니다. 봉준호 감독 작품답다. 기대에 못 미친다. 이런 평이 엇갈린다고 그러는데요. 네. 이것은 전적으로 이 관객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해야 되겠죠.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, 뉴스맥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. 사실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되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? 네, 그 영화 옥자는 올해 그 칸 국제영화제 그 경쟁 부분에 그 초청을 받았었죠. 그러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, 영국 이 세 나라에서는 그 극장과 이제 넷플릭스가 그 동시에 개봉을 하지만 그러나 그 190여 개국에서는 이 넷플릭스 즉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만 개봉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극장협회 측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하는 이 칸 영화제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. 이러면서 상당히 좀 세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그 상영이 되다가 그 중단되는 이런 그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칸 영화제 사무국 이번에는 그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는 경쟁 부문에 초청하지 않겠다.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. 자, 또 쟁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자, 멀티플렉스가 이번 사태를 놓고 영화 생태계 교란 운운 이런 명분을 제시해도 되는가? 제시할 수 있을까?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. 이 멀티플렉스 쪽에서 그 개봉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그 영화 유통 질서가 무너지면은 영화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. 영화 투자나 제작은 물론이고 그 배급과 상영권까지 결국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이른바 그 외국의 그 거대 자본 손에 넘어갈 수 있다. 이제 이런 우려이기도 하죠. 그런데 그동안 그 멀티플렉스가 보여왔던 행태는 과연 무엇이냐? 이제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빅3 그 멀티플렉스가 영화 유통의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그 독과점 구조인데 이 자신들이 그 제작 보급하는 영화랄까 아니면 그 잘 팔릴 그 대중적인 영화는 뭐 집중적으로 스크린에 거는 이른바 그 스크린 몰아주기 행태가 그동안 누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왔었죠. 이 그런 멀티플렉스 쪽이 이 넷플릭스의 그 공세에 대해서 영화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극장을 살리는 게 영화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. 이런 이제 반론도 있죠. 기본 관점은 관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화제의 감독이죠.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29일 그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CGV나 롯데 시네마 이 메가박스 이른바 그 멀티플렉스 빅3가 이 영화 옥자를 좀 상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. 네, 그 미국의 그 동영상 그 스트리밍 업체인 그 넷플릭스가 옥자를 29일 그 극장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동시 개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네. 이 넷플릭스는 영화 옥자의 그 제작비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되죠. 이 전액을 이제 그 투자한 업체이기도 한데 이 멀티플렉스 쪽에서는 영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넷플릭스의 그 약탈적인 개봉 전략이다.
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넷플릭스는 무슨 말이냐? 멀티플렉스가 그 자신들의 그 영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객들의 그 선택권을 좀 빼앗고 있다.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영화 옥자를 둘러싼 상영 논란.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논란이 어제와 오늘 논란이 아닌데요. 꽤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그렇죠. 진행되고 있는 논란인데요. 자, 포인트가 뭘까요? 자, 멀티플렉스는 왜 이리 결사적일까? 이런 점인데요. 기존의 그 영화 유통 질서가 그 뿌리부터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이죠. 지금까지 그 신작 영화는 일단 그 영화관에서 그 개봉을 했고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매체, 즉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. 그렇죠. DVD랄까, 예. 케이블 TV랄까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른바 그 홀드백 기간이라고 하죠. 네, 그 다른 플랫폼 혹은 그 다른 매체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할 그 극장에서의 그 최소 상영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이 표준 계약서를 보면 그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관행적으로는 보통 그 3주 정도의 이 홀드백 기간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화 옥자를 이 넷플릭스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그 동시에 개봉하게 되면은 극장이 갖고 있었던 이른바 개봉권이 앞으로 더 이상은 그 유지될 수 없다.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. 바로 그것 때문에. 그렇죠. 과연 이제 그 누굴 위한 다툼이냐. 그러니까요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. 예.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영화를 꼭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느냐. 이제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큰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고. 이 봉준호 감독이 오늘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번 논란의 그 핵심들을 좀 잘 짚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이제 영화인들과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좀 사과를 했습니다. 다 자신의 그 영화적 욕심 때문에 좀 벌어진 논란 같다. 이 옥자가 업계에 그 새로운 룰과 규칙을 세우는데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희망을 좀 피력을 했고요. 네, 옥자는 멀티플렉스는 아니지만 대한극장이나 서울극장 등에서 상영된다. 전국의 정겨운 극장들을 찾아가 볼 기회라면서 그 상황 자체가 만족스럽다. 작지만 길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. 말 그대로 그 멀티플렉스 쪽에서 그 영화 생태계 운원하는 데 대해서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린 게 아니냐.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. 4061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이 극장 메이저 3사 자기네들이